네, 안녕하세요. 채권 시장이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안정 대책이 힘입어서 조금씩 이제 안정돼가는 수순으로 좀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보험사, 신종자본증권 이제 콜옵션 미행사 이슈로 뭐 다시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뭐 부동산 PF와 관련된 내용, 뭐 그런 것들 먼저 좀 더 동영상을 올렸으면 했는데 제가 지금 뭐 내년도 전망 자료 쓰느라 또 좀 바쁘고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뭐 신종자본증권 이제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 자본 비율 같은 거 맞춰야 되잖아요. 자기가 이제 근데 아무래도 그걸 이제 보통주 뭐 유상증자나 보통주로 그거를 자본 비율 맞추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후순위 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종자본증권 뭐 영구채라고도 하죠. 그러니까 이런 쪽 만기가 이제 만기가 없다고 해서 이제 영구채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30년 만기로 발행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연장할 수 있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뭐 또 그렇게 해놓으면 투자자들이 뭐 30년 채권 뭐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5년이나 10년 정도의 발행한 이후에 지난 후에 발행회사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조건으로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해왔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실제로 뭐 보통은 통상 관행적으로 이제 그 5년이나 10년의 콜 기한이 행사 기한이 도래하면 관행적으로 이제 발행회사가 이제 행사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는 뭐 5년짜리 채권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투자해 왔다라고 이제 최근 이슈에서도 주장하고 이제 뭐 그런 건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일단 이 흥국생명이 요번에 이제 콜옵션을 사실 행사 안 한 거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고 비난도 많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콜을 행사를 하고서는 다시 이제 새로 이 신종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발행했던 게 한 4, 5% 수준인데 한 10% 금리로 다시 이제 신종증권을 조달해야 되거든요. 이제 조달 금리가 이제 확 이제 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행사를 안 하고 이제 추가 가산금리를 물게 되면 한 7% 선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.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이제 새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이제 더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경제적으로는 뭐 안 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죠. 일단 회사 입장에서. 그리고 또 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관행상 뭐 그냥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관행상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해주려고 했어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그걸 그냥 콜을 행사해버리고 만약에 이제 차환을 그냥 안 하는 방식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규제 자본 비율 자체가 이제 그만큼 깎이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뭐 예를 들면 감독 당국에서 그 유예를 해준다라고 했다고 친들 이게 이제 발행 금액이 5억 달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7천억 되거든요. 그냥 내가 뭐 7천억 이제 원화 시장에서 조달해가지고 그냥 갚아버린다고 하고자 한들 그게 뭐 지금 조달 상황에서 가능했겠습니까?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았던,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의지나 이제 의지의 측면이나 능력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는 콜을 행사 안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았다기보다는 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뭐 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좀 뭐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 신종증권을 할 때 결국에는 그 보통 이제 그 일반 채권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이제 요구를 하죠. 그거는 이제
그런 콜 옵션에 대한 일종의 프리미엄을 자기가 이제 더 많이 회사로부터 받아온 거거든요. 더 높은 금리를 추가적으로. 그러니까 콜 옵션 행사가 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을 회사는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온 겁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만큼 가상금리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뭐 회사가 뭐 그런 행사를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안 돼. 근데 뭐 내가 뭐 5년짜리 채권으로 간주하고 투자했다?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뭐 누가 저기 일반 5년짜리 그냥 보통 스테이트 본드 채권에 투자합니까? 다 신종자본증권 투자하지. 금리 높은데.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또 사례들이 좀 있었죠.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은행 케이스는 뭐 그 당시 정황이 과연 회사가 뭐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행사 안 하는 게 그냥 여러 가지 금리 측면에서 낫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너무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 거고,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2020년에 이제 해외 금융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조달 여건이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안 좋으니까 행사를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의 그 신종증권의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았는데, 뭐 나중에 이제 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행사를 이제 우리은행은 나중에 다시 그거를 행사를 했죠. 그리고 요번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번 행사가 안 되면 앞으로 매 6개월마다 그 이제 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속 6개월마다 도래합니다. 그래서 회사도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뭐 6개월 후나 뭐 한 1년 이내에는 아마 그 조달 여건이 개선이 되면 콜을 행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,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뭐 한국 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뭐 위축될 거다. 전체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흥국생명이 우리나라 전체 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그런 외화 신종자본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 회사가 이제 전체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안했을 때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이고,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 또 부정적 영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저는 뭐 일단 회사와 감독당국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, 이 이슈 자체를 너무 이제 이슈화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용히 잊고 지나가셔도 될 거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